오늘도 추세선을 이용해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손가정 아동을 돕는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참여해주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후원금을 모아 이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누는 기쁨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고귀한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더 열심히 우리 불개미 군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입니다. 대표적인 드론 관련주입니다. 요즘 방산주들이 전쟁 이슈로 시장에서 아주 핫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뭐 하나 손을 대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살아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다 연준 개새끼들의 장난질입니다. 전 세계 중산층을 다 무너뜨릴 수작입니다. 제가 왜 중산층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탄탄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한 나라 전체가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풀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금투세 신설 같은 헛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국민성입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의 위기도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나라를 구한 것은 관리 나부랭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초들이었습니다. 임난 때 이름 없는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제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관리라고 하는 매국노들은 나라 전체를 외놈들의 아가리에 갖다 바쳤습니다. 반면 당시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이회영 집안은 전 재산을 정리해서 가문 전체가 만주로 이동해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길러낸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당 이회영의 아내와 가족들은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였지만 삭바느질을 해가며 남편을 도와 독립운동자금을 모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 같이 힘을 내고 미친 폼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흑암의 세력, 즉 금융카르텔은 돈이 무한대로 많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놈들이 돈을 갖고 장난질을 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국가 하나를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놈들입니다. 놈들이 이런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나를 타겟으로 장난을 친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바닥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의 대주주를 포함해 소액주주들까지 소중한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맙니다. 놈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중소형주들에 들러붙은 일명 작전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놈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저점에서 잡아 시간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식도 최저점에서 잡았다면 결국은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반드시 급락이 나옵니다. 개미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후 주가를 급등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최저점하고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닥권에서 최저점인 줄 알고 잡았는데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점이라 할지라도 상승세로 전환된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확실한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주식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눌림에서 확실하게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게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럼 하락세가 끝나고 상승 반전된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히 121선과 241선을 캔들이 뚫어주는 대세 변환점입니다. 이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대세 전환 시점에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고 순차적으로 차트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보다는 이전 상황부터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이 시점에서 발견했다면 그 누구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보유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놈들은 개미들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주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최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관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큰 차트에서 그어놓았던 하락 추세선이 보입니다. 캔들이 저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야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점을 잡지 않고 더 기다립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장대 양봉 거래량의 거의 70% 정도의 거래량이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이거는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주포가 손을 놓아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할지 아니면 계속 손을 놓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주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했네요. 거래량에서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저항 라인입니다. 주포가 저 라인을 돌파하려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에서 주포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만일 여기서 주포가 손을 놓아버렸다면 주가는 쭉 밀렸을 것입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주포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양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 캔들이 전날 음봉을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이었다면 진입 타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꼭 큰오빠 캔들이 아니더라도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포의 의도를 확실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한 타임 더 기다려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거래량이 무려 1000만 주가 터졌네요. 저는 여기서 확신을 합니다. 이놈은 주가를 부양시킬 분명한 의지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절대 주포의 의도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일단 가격 캔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했지만 그 위에 2차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쭉 밀려버렸네요. 장 초반에 쭉쭉 밀고 올라갔지만 장중에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저렇게 장막판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이란 주포 노름이란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총이 무거운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주식의 90%는 주포의 핸들링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동학개미운동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의 90%가 개미들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9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투자금이 개미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모두 흩어져 있기에 이렇게 세력들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만일 전국의 개미들이 똘똘 뭉쳐 힘을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논리를 아무도 실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각자도생으로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자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인들을 지배하는 의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열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서 우당 이회영 선생 이야기도 했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놈들은 우리 인간들의 의식, 특히 불과 300년 전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대조선의 후예인 우리 민족의 의식을 가장 저열한 단계에 묶어두기 위해 가진 시스템과 프로파간다 전략을 사용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 속에 그리고 우리 DNA 속에는 나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민족의 기상이 면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그 사람에게 희생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려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성격이 좀 다혈질이더라도 배움이 짧아 좀 무식한 면이 있더라도 자기 희생의 마인드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개방성입니다. 자기 관념이나 자기 자존심에 갇혀 있지 않고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오픈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정의감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극명하게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의란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정의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정의란 자비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의란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의란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정의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정의란 나를 희생해서 대의를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의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의감이 사라진 사회는 곧 몰락하고 맙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이 정의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의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주식시장의 불합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 곳곳에 꽈리를 튼 뱀처럼 숨어 있습니다. 순진하고 힘없는 선량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아무도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해 분노하고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하나 살아남기에 바쁠 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구조적 모순 속에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쥐새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호랑이의 기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쥐새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합니다. 부도지 시절만 해도 인간들은 모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점점 타락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원시 부족부터 발전해 왔다는 것은 개구라 중에 개구라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초고대 문명부터 황금시대, 은희시대, 동이시대, 철의시대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지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리셋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종족이 숭배하는 신이 바로 쥐신이며 돈의 신입니다. 이 쥐새끼들이 지구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들 주특기가 장막 뒤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놈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원래 태생이 쥐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절대 쥐새끼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웅대한 기상을 가진 민족이 우리였습니다. 영화 파묘에서도 잘 나오지만 외놈들이 이러한 우리의 호랑이 기상을 말살시키기 위해 역사 왜곡부터 시작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철저하게 우리를 세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본성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제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외놈들과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사진들을 모두 다운받아 한 곳에 정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위에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란 타이틀을 적어 프린팅해서 벽에 붙여 두시길 바랍니다. 혹은 액자로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쥐새끼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단지 5%만 의식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사고 방향을 결정하고 확증 편향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무의식을 정화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식 지수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교 아닙니다. 바로 매스미디어입니다. TV가 우리의 선생이며 암암리에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고 있으면 딱 하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맛있는 거 먹고 안락하게 살아야겠다는 무의식의 욕망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독립운동가들의 영정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분들의 기상을 느끼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깊이 숙고해봅니다. 그분들만큼 숭고한 이상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기상을 느끼며 내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 타이밍에 주포의 의도를 확실하게 읽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거래량입니다. 저 엄청난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주포가 다 소화해낸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최저점에서 최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놈은 저렇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매집을 한 것입니다.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차트를 보았다면 상당한 비중을 실어 진입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보고 싶지 않아도 주포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결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차트를 볼 때 무엇보다도 주포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보조지표가 거래량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차트 공부하시면서 요놈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주포의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승 조입에서 거래량이 제대로 터진 지점에서 타점을 잡는다면 실패할 확률은 0%에 가깝다. 거래량이 터진 지점에서 긴 윗꼬리 양봉이 출현하면 이 양봉이 매물소와 양봉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주포의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캔들이다. 비중을 실어 진입해라. 그리고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추세선 매매 기법으로 따져도 정확한 타점입니다. 추세가 전환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대세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친지들 돈 다 끌어와 몰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애들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 모두 던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갭으로 떠서 날아갔네요.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정확히 새로운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야 할까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은 돌파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 저항 라인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승 과정에서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혀서 돌파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그 사이에 뚜렷한 저항 라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매물대 장벽도 그리 두꺼운 편이 아닙니다. 추가 상승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결정적인 단서는 거래량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미 주포가 작정을 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놈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거래량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 저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매물을 소화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의 상황에서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발생했던 거래량들입니다.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훨씬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소화하고 있기에 치고 갈 힘이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상대적 거래량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전 돌파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과 이번에 돌파하게 될 자리에서 거래량을 비교해보는 기법입니다. 제가 본격적인 돌파 매매를 강의할 때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유통 주식수 대비 최근 발생한 거래량 비율도 따져봐야 하고 거래원도 따져봐야 하고 세력 지표를 알 수 있는 OBV 보조 지표도 활용해 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전 돌파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량과 비교해서 월등한 거래량이 발생했다면 추가 돌파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 이런 미친 폼을 올려 달나라까지 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에이티즈란 그룹의 미친 폼의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차트를 좀 당겨보겠습니다. 이제 중요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돌파 과정에서 엄청난 매물대 장벽이 새로 생긴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저 매물대 장벽을 뚫느냐가 관건입니다. 주포는 지금까지 돌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썼을 것입니다. 이제 저 매물대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썼던 돈의 2배 이상을 써야 합니다.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고가 영역에서의 고가놀이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매도 의사가 없는 보유자들이 많습니다. 반면 지금 이 차트에서는 악성 매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와 정찰용 혹은 공격용 드론에 관한 대규모 수주 계약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제 저 매물대 저항 라인은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매물대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헛된 희망을 버리고 잽싸게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린 것이 감지됩니다. 그러자 투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 흐름의 중요한 법칙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즉 상승각도가 크면 클수록 하락각도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일 때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반등의 자리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겨우 하락세가 멈추고 횡보 구간으로 바뀌었네요. 제가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지며 121선과 241 근처에서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를 하고 있다면 매매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 윗꼬리 양봉 캔들이 큰오빠 캔들만큼 중요한 캔들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양봉 캔들이 등장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승 초입의 윗꼬리는 매물 소화를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매물 소화 양봉. 정확한 진입 타이밍입니다. 결국 이 두 캔들이 같은 의미를 가진 캔들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터진 저런 양봉 캔들을 만나면 망설이지 말고 진입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았다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했습니다. 긴 윗꼬리는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위 저항 라인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상승 의지는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음봉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거래량이 보여줍니다. 캔들들이 저점을 높이며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돌파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캔들들이 저점을 높이며 저항 라인에 근접해 가고 있다면 돌파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역시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밑에 상황과 다른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밑에서는 매물대가 그리 두껍지 않았습니다. 반면 돌파 후에 그 위에 매물대는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시 차트를 볼 때 이 매물대 장벽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걸 설명드려야 하겠네요. 차트 왼쪽 상단에 종목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서 매물대 차트 화면 밑에 매물대 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 차트에서는 10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20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매물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고 다시 저점 매집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렸네요. 주포가 핸들링을 멈추고 손을 놓아버리면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의 꼬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음봉, 이것이 기관이나 투신 혹은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을 던진 것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알지만 주포는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런 급락을 맞게 됩니다.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항시 우리는 차트를 볼 때 매물대 장벽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물대 장벽도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라 하여도 매물대 장벽에 가로막혀 주포가 핸들링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 차트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포놈은 늘 생각합니다. 쉽게 돌파가 나올 자리인지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핸들링을 멈추고 저점 매집으로 급선회를 합니다. 고수가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주포로 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포라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포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주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포가 되어 개미들을 어떻게 갖고 놀지를 연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개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지, 또 어느 타이밍에 개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지 내가 주포가 되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수천 개, 수만 개의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차트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를 해가시면서 저처럼 주포가 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주포의 시각으로 차트를 보는 관점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 수 있습니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 산꼭대기 아니 하늘 위에서 손오공이 짙고 까부는 것을 지켜보는 관음보살의 지혜와 시각을 얻으셔야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의 고수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는 관찰자. 제 모니터 옆에 제가 굵은 글씨로 써붙인 문구입니다. 제 궁극적 목표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칠 때까지 이 관찰자의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살핀다는 관음보살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관찰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욕심 없는 관찰자라는 자세를 늘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이는 경지에 도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저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눌림목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저 급락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욕심 없는 관찰자로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음봉으로 진행되다가 양봉이 하나 출현했습니다. 바로 저 지점이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지점입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들의 추세선들은 아직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조 지표들의 추세선들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쌍바닥이 보입니다. 앞에서는 큰 쌍바닥을 그리며 반등하고 있고 여기서는 작은 쌍바닥을 그리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쌍바닥을 제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젖가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저질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쌍바닥은 저점에서 힘을 응축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쌍바닥보다 더 좋은 것이 삼중바닥입니다. 이런 그림 후에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1선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상승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골파기 지점이 보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공중부양선의 골파기 지점은 진리입니다. 매도 타점도 정확히 공중부양선이 깨진 지점입니다. 이제 하락세 끝에 잠수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수 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공중부양선을 뚫고 올라오는 캔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훌륭한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혹은 61선을 돌파하는 자리도 아주 좋은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공중부양선이 너무 떠버렸기에 공중부양선을 이용해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벨선입니다.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하면 됩니다. 하락 추세 끝에 반등하는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형국입니다. 쌍바닥도 보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주포가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티를 내지 않고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한번 나오네요. 마지막 음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양봉을 잡아먹는 큰 언니 캔들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물론 21선이 깨지지 않았기에 단기 대응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전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매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주가가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돌파가 나올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또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을 던져버렸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잠수 후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반등하기 전에 어김없이 반디 떼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포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보니 쌍바닥 후에 장대 양봉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상황입니다. 계속 조정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 중입니다. 주포의 핸들링도 확실하게 시작된 것을 거래량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선의 지지를 잘 받으며 상승 중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그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입니다. 윗꼬리는 매물 소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캔들이 바로 상승 과정에서 꼭 한 번은 등장하는 매물 소화 윗꼬리 양봉 캔들입니다. 이 캔들도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데 좋은 명칭이 떠오르질 않네요. 매물 소화 윗꼬리 양봉 캔들. 그냥 일단 매소 위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캔들이 뜨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종에 넣어두시고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저항 라인은 돌파했으나 위에 또 하나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깔짝깔짝대는 것이 아니라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뚫어야 돌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돌파에 성공하면 더 치고 갈 수 있지만 돌파에 실패하면 아래로 쭉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제 대변 차트로 가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칭 이론에 따라 파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평선을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차트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면 본격적인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승률 100%짜리 타점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최고점까지 2배가 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다음 타점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50%가 넘는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타점은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수렴 후 폭발하는 자리입니다. 그 폭발하는 힘의 강도는 시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 혹은 방산주가 지금 시장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 때문입니다. 여하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 이 거래량 기법에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 50봉 신고 거래량 혹은 30봉 신고 거래량을 조건으로 넣어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종목들을 찾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에는 주가의 흐름을 이평선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지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121선과 241선을 동시에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 대세 변곡점을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트를 분석해가면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는 차트 분석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슈퍼개미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슈퍼개미들이 쓰는 매매법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뉴스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슈퍼개미도 있습니다. 일정 매매를 선호하는 슈퍼개미도 있습니다. 차트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호가창에 집중해서 당일 단타 혹은 스캘핑 단타에 특화된 슈퍼개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률이 높고 보편화된 슈퍼개미 매매법이 바로 차트 매매입니다. 차트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차트만 제대로 분석할 줄 안다면 그 어떤 슈퍼개미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력의 습성과 세력들의 핸들링 방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트레이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칭 세력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차트 전문가 그리고 세력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냉철하게 나의 단점을 하나씩 수정해가면서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슈퍼개미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도 찾아내지 못한 세력의 핸들링 기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 되셔야 합니다. 놈들의 수작을 한눈에 잡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단서를 가지고 범행 방식과 범죄자를 찾아내는 노련한 형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위대한 관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종목의 흐름을 관찰하고 범죄자들의 동향을 관찰해야 합니다. 신종 사기수법도 다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관찰자이며 동시에 노련한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미친 폼을 올려 열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에 다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요일에 올렸어야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요일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영상을 같이 올리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대표적인 식량 및 사료 관련주입니다. 이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외출을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밤에 시간이 되면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승 초입에서 발생하는 매물소와 윗꼬리 양봉 캔들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잊을 뻔했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네에 소고기, 돼지고기 갈아서 떡갈비나 햄버거 패티 만들어주는 정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육점에 들러서 고기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이렇게 행복감을 선사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